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네. 국방부에서 참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국방백서는 송영무 장관 때 거의 만들어진 거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지를 아는 건가 봐요. 네? 네. 주적이 북한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 우리 주적은 누구냐고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북한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비겁한 국방부인가. 저는요. 진짜 나라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뭐 목포의 눈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국방부의 눈물 아닙니까? 네. 네? 국방백서야말로. 아마 네. 지금 저걸 가지고 군인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전 장관, 그다음에 전 무슨 전번 현재 최근에 논란이 됐던 여모 기획실장, 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사라졌다고 하는데 뭐 현 장관도 이제 동조하니까 뭐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군은 네. 누구보다도 보수적이 됩니다. 사실 기업인들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기업인들은. 그러나 군은 기본적으로 지키는 집단입니다. 지키는 집단은요, 사법부 또 지키는 집단입니다. 지키는 집단은 보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군이 북한은 주적 개념에서 빼냈다. 게다가 저는 이제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분노하시죠. 그런데 이제 아니 전 세계 언론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네. 최근도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요. 북한은 5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뭐 어제 그 주일 미군 네. 백서 만든 데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 15개 가지고 있다고 그냥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0개 된대잖아요. 100개. 그리고 이제 네. 뭐 블룸버그 통신이라든지 또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이런 보도를 한 거 보면 이제 북한이 핵이 지금 20개에서 60개 또는 100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무 이야기 없고 플루토늄만 가지고 있고 소형화시키는 네. 능력이 있다. 왜 자신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통일부 장관도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북한 핵 가지고 있다고 몇 개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굳이 숨기는 이유가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뭐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그동안에 이 주일미군하고 사실은 주한미군하고는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말하자면 미일동맹.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안보에 있어서의 그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일본을 이건 뭐 적보다도 못하게,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에 6.25 때 우리나라에 2만 명 그냥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시진핑이요. 대한민국 국회에 왔을 때 국회에서 뭐 인민해방이 어떠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그때 정말 모면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주일 일본의 방위대장 여기에 보면은요.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5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하고, 그 다음에 미일 동맹의 하나의 궤를 같이 하는 나라인데도 일본도 이제 우리를 이제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떡하냐. 이 미일 동맹이라는 것도 지금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은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가로서 미국의 동맹국가로서 기본적인 가치와 안보상의 이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쭉 얘기해 왔는데 이 문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상의 이익을 이제 더 이상 공유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본의 선언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 뭐 주적 그 문제도 네. 이제 중요하지만은 제가 관심 있게 본 건 네. 일본과 관련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하는 이제 가치 공유하는 국가라고 지난번 백서에 있었어요. 근데 네. 이게 빠졌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가치 공유를 뺀 그냥 아주 노골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100배 양보에서 주적은 애매모호하게 했다고 칩시다. 네. 그건 뭐 했다고 칩시다. 뭐 북한 의식에서 100배 양보에서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그다음에 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일부러 뺐어요. 이게 지금 이제 지난번에 현 정권의 거의 주도로 네. 만든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를 뺐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미국과 일본, 한국 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유된 가치를 바탕으로 네. 해서 동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제 동맹이라 하긴 좀 뭐합니다만 그건 한 틀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뺐다는 건 뭐냐? 이게 아닌 국가에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이죠. 그걸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일부러. 그래서 한국을 자꾸 이제
대륙에 갖다 붙이고 싶어하는, 중국에 갖다 붙이고 싶어하는 현 정권 주도 세력들의 의식이 정확히 그 개념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이 한국은 해양 세력에 우리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미국 이걸 중심으로 한 해양 세력에 붙어서 우리가 발전해 왔어요. 근데 이제 대륙에 갖다 붙이겠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 갖다 붙여서 조선시대로 가자는 겁니다. 이 틀이 있는 거예요. 그 틀은 뭐냐? 기본적으로 미국이 싫기 때문에. 그럼 왜 미국이 싫어? 북한이 싫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큰 틀에서 볼 때, 드디어 한반도가 이제 해양에서 떨어져 나서 대륙으로, 그래서 오역의 역사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저는 요즘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저는 우울합니다. 우리 이제 네 번째 주제 코리아 페이싱 현실화에서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방백서를 보면서 이 거대한 틀, 이들이 가지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의도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에 그동안에 이제 좌파 정권에서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라고 했던 거를 다시 살려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그 당시 이제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한 거죠. 그리고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요 계속 쑤시면서 뭐 우리가 돈 주면은 뭐 만나겠다, 정상회담 하겠다 그랬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딱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슨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나하고 뭐 약속 지켰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거라고 봐요. 저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국방백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주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은 이 중국이라는 자기의 백을 사용을 하고 한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라는 북한 서포터즈 내지는 한 몸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대1의 구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유리한 판을 김정은은 이미 짠 거예요. 그리고 이 순진하다 못해서 정말 맹하기까지 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무조건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북한을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북한이 주적 아니다라는 국방백서까지 내기로 했으니 이거는 반드시 역사적인 심판을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국방백서를 보면서 이제 현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제 탈미, 미국에서 벗어나겠다. 통북, 북한과 교류를 계속 하겠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친중. 난 이게 굉장히 저는 무섭습니다. 친중. 그 다음에 이제 결일. 뭐 아무것도 결별한다는 의미의 일본과는 떨어져 나간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자 미국이 다 압니다. 미국 바보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 사람들은 6.25 때 4만 명이 와서 죽었습니다. 4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는데 그렇게 피를 바쳐서 나라를 지켜줬던 이제 한국이 중국과 미국 필요 없어라고 할 때 미국 사람 느낀 배신감. 자 주한미군 철수죠. 주한미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미국의 오리지널 제가 역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200년 200 몇십 년 미국 역사에서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은 기본적인 미국의 국가 전략이 아닙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은 6.25 전에 있었던 엑지스 라인, 이른바 알루시안 열도, 일본 열도,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가는 이게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 전략인데 예외적인 몇십 년이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오리지널한 국가 전략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한미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일단 주한미군을 잡아야 되죠. 응? 빠지고 싶어도 잡아야 되는데 거의 분위기는 가고 싶으면 가 이런 분위기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이제 동맹 뭐 굳이 동맹 안 해도 돼라는 분위기를 미국도 느껴요 지금. 그러니까 예의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중국에 가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유 5천만 중국에 붙든지 북한에 붙든지 마음대로 하고 빠져나와. 우리는 일본만 있으면 돼. 일본 가지고도 유라시아 대륙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지금 문제는
네, 지금 네. KS 리님께서 두 분의 진실하고 정의로운 방송을 응원합니다. 이러면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네. 이런 거를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적이라는 거를 삭제를 하면서 저는 국방백서를 김정은한테 선물로 갖다 바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정은은 국방백서 이렇게 줄치고 쓱 보면서 씩 하고 웃을 겁니다. 이렇게 쉬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연평도 포격하고 천안함 폭집했는데도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우리 46명의 용사들이 차가운 바닷가에서 그렇게 그 고귀한 목숨을 저 하늘로 정말 꽃다운 목숨을 버렸는데도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이런 국방백서 여러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국방백서는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함께 간다. 이제 한 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을,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 일본을 주적으로 삼겠다는 하나의 사전 마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정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그 이민 가야 된다 막 이런 그 걱정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를 우리가 떠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주변에 이민 가겠다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네. 아. 자, 이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든 지금 큰 국제정세의 흐름이 네. 우리, 남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특히 안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전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주적이 아니다.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자꾸 부추겨서 이제 특히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이걸 기하로 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주적 개념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삼국 방위 동맹을 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제일 좋아해요?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서서히 가면서 이런 국가 제일 큰 틀로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정말 답답합니다. 네 번째 주제에서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이제 이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러브 하와이님께서 시청료라고 하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참 큰 돈인데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SSK님께서 저도 정모 못 가서 아쉬운 마음에 떡값만 보탤게요. 너무 떡값이 큽니다. 10,000원이면은 네. 진짜 감사드리고요. 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떡 드셔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반드시 정권 교체가 답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 총선에서 지금처럼 정말 충성이나 하고 손금 없이 비비던 사람들이 아니라 강인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보수를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2020년 총선부터 우리가 저도 이제 힘을 보태겠습니다만 총선에서 여러분과 같이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